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죠. 당시에 훈훈한 분위기로 협상이 진행됐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관세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의 지식 라이프에서 알아보시죠.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한 끝에 3,500억 달러를 받기로 했고 모두 현금으로 먼저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일단 지난 7월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관세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건 맞습니다. 당시에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를 받고 서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하는 등 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실제로 문서상에 서명을 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500억 달러 선불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한국은 직접 투자보다는 이 보증을 서려고 했고 미국은 한국한테 현금을 받아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요. 양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관세 인하를 합의하려고 했고 결국 이제 와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경우 한국의 외환 유출 부담이 큰 만큼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멈춘 상황입니다. 문제는 당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나라 제품에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점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은 뭐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후속 실무회담에서 나온 제안들은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격차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낼 여력이 당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4,1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냈다가는 외환위기를 막을 방화수 역할을 해줄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미 MOU도 체결한 만큼 한국에 3,500억 달러를 받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우리나라의 2배니까 이걸 감안하면 5,500억 달러의 절반인 2,750억 달러 정도가 맞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부담이지만요. 돌아와서 한국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투자는 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 형태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선 현찰로 미리 딱 받아놓는 게 좋으니까 거부하고 있고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을 돌파해서 1,600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잠잠했던 한국 국채시장도 지난 26일 기준 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연 2.562%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는 연중 가장 높은 2.943%를 기록했고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채권을 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믿음이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9월 26일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년 채권 선물을 2조 8천억 원치, 10년 채권 선물을 1조 2,300억 원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을 살 사람이 없어서 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부채가 쌓이고 경제 성장률이 0%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 듣기 불편한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여권에서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7일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파산시키려는가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서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는 듯 하다며 단일 대우로 한국 국민의 경제 주권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요. 외국인이 채권을 팔아치우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25% 고율 관세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귀신 싱달아 까먹는 소리라는 말로 미국을 자극하는 행태가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500억 달러 협상 실패에 대한 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외통수에 걸렸다.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초청받았는데 약장 불입으로 난리 났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에 빗댄 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해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순환한다는 논리처럼 미국에게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말한 뒤 취소해버리면 되는 건 아니냐는 식입니다. 미국에 들어간 돈은 없지만 돈이 돌면서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돌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참 우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